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지른책입니다. 요즘 관심 밖으로 멀어진 곳이 북한이죠. 좀 깝깝했을까요?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쏜지 12일 만인 21일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평북 순천에서 동해상으로 2발 쏘았습니다. 내륙을 관통했는데 비행거리는 410km 그리고 고도는 50km까지 올라갔습니다. 하강 단계에서 변칙적 상승 기동을 했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원산 앞바다에서 쏘았던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보였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참관했더군요. 합참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짧은声明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반응이 무척 재밌습니다. 이 평양 방송은 황당무계한 넋두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가 먼저 무력증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아마도 F-35 도입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 표현이 재밌더군요. 남조선 청와대 것들과 군부 것들이 우리의 정상적 자위적 훈련에 대해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게 친절한 걸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청와대 것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이래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죠. 어제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253개 다 공천했습니다. 이게 통합당과 다르죠. 통합은 호남은 거의 공천을 못했는데 말입니다. 남은 선거 준비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파동을 느긋하게 즐겼던 민주당이 내놓을 명단은 과연 어떨까요? 정봉주, 손혜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다른 친문 강성 정당이 김의겸이라든가 최강욱 같이 문제성 있는 후보들을 소화하기 때문에 한결편하겠죠. 다만 진보 좌파의 원로들이 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척을 진 게 두고두고 걸릴 겁니다. 어떻든 미래한국당은 지금 정중동입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최측근이 공천을 직접 하고 있으니 남은 건 딱 하나죠. 공천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황교안 친위대를 만든 거냐는 비판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어제 황 대표는 그 안에 공천 잡음에 대해 언급을 했더군요.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괴물법을 통과시킨 무책임한 세력에 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이번 공천 파동도 핵심은 사천 논란입니다.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이 욕을 먹은 이유도 바로 그거죠. 공병호 전 위원장은 이틀 전만 하더라도 모든 걸 유튜브에 폭로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갑자기 입을 닫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야죠.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누구누구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보수 진영의 승리이고 우리가 그 명단을 비판했던 것도 승리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지금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겠지만 이번 공관위는 모두의 중의를 모아 신망을 받는 그리고 공정해 보이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내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어제 동아일보 기사 중에 총선을 흔들 3대 이슈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성장, 퍼주기, 무소속 이 3개를 꼽았습니다. 역성장은 다 아는 바처럼 경제 문제죠. 지금 현재 역성장 중입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겠죠. 저도 이 방송에서 수차 지적했지만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이슈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한편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의 폭망이 묻힐 수도 있죠. 두드러져 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체감 경기, 바로 민생 경제입니다. 수출이 16개월째 격감하고 있어도 내수가 버틴다면 체감 경기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비는 작년 봄 이후에 너무 줄어들어서 감염병 사태 훨씬 이전에도 자영업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길거리 가게들이 밤 9시면 모두 문을 닫았으니까 말입니다. 손님이 없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병 사태로 이제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폐업위기로 몰려 있습니다. 올해 2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라고 그러죠.
이 BSI는 놀랍게도 1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서 65가 되었습니다. 급추락입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재난 상태란 말이 맞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나옵니다. 퍼주기입니다. 요즘 집권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말하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추경도, 그러니까 11조 7천억이죠. 이 추경도,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50조 더하기 알파도 모두 퍼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문자 그대로 현금을 살포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자기에게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제일 먼저 이 재난기본소득을 거론한 사람은 큰 갑부죠. 속하 이재용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며 판을 왕창 키웠고 박은순, 이재명 등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돈 퍼주자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이걸 해도 소비는 늘지 않고 국가 채무만 늘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다 돌아온다. 이런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나쁜 쓸리가 된다는 주장은 지금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마구 퍼부어 유동성이 대폭 증가했는데도 그 돈을 다 집어넣어 놓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답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배우는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디플레이션 말입니다. 서민 경제는 아주 어려워지죠. 이 디플레이션에서는요, 부자는 살아남지만 서민들은 다 죽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그런 대패망의 길로 국가가 들어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무소속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보수 야당의 문제죠. 여당도 물론 공천 잡음이 일부 이렇습니다. 성북구의 유승희 의원은 단식 중이고 동대문 을 같은 경우는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을 뛰어들었습니다. 아마도 민의원 경우는 비문의 유일한 반란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컷오프된 이들은 낙천을 감수했습니다. 거기다 중진들은 경선에서 낙마해 무소속 출마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죠. 이종걸 의원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공천 잡음이 너무 컸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부터 사천 논란으로 사퇴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의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는 다른 지역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도 황 대표는 손실이 있습니다. 경쟁 관계인 대선 주자들을 공천에서부터 막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겁니다. 이런 걸 독박이라 그러죠. 만약에 이들은 물론 인천 미추홀 을에서 불출마를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뛰어든 윤상현 의원 등이 당선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이번 사천 논란은 두고두고 황교안 대표의 대권 가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을 겁니다. 오늘 몇 차례 저에게 조직적으로 보이는 비난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전화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들. 정말 징그럽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KBS 정치합시다 녹화를 했고 거기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주 일부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예고방송을 내보냈던 모양입니다. 아주 일부니까 악의적 편집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지만 하필이면 제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을 반박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이번 사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 문 대통령이 갈비찜을 실은 차를 대동해 가서 격려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사태를 이 정도나마 안정시킨 가장 큰 공헌은 일선 의료진과 높은 시민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죠. 물론 청와대도 처음에는 컨트롤타워를 자처했고 총리실도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컨트롤타워를 자처했습니다. 너무 많았죠. 그래도 이런 감염병의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전체적인 질병의 감염 차단, 진단, 치료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감염원 차단을 제때 건의하지 못했죠. 아니, 강력하게 건의하지 못했죠. 우리는 공항부터 항만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안에서 모기를 잡는다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게 뭘까요? 감염병이 확산되는데 병상이 확보되지 않고 비상대책마저 없었습니다. 몇몇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에 죽어갔습니다. 이래도 질병관리본부가 잘한 겁니까? 세 번째, 집단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다중근무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종교시설은 물론 콜센터 그리고 요양원에서 지금 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욱이 마스크 대란을 예측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마스크 수급은 시각청의 주무기관이죠. 그러나 의료용 마스크는 질병관리본부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 뭐래도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가 한 일은 예방수칙을 매일처럼 TV 앞에서 반복을 하고 매일처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질본이 아주 잘해서 이 사태가 지금 진정되고 있다고요? 진정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정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건 이 사태를 문 정권이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말과 똑같은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국가위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의 행정구조 때문이죠. 질본은 오송에 있고 복지부 사무관 서기관들은 세종시에 있고 장관은 서울에 있고 최종적 컨트롤 타워를 자처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우리 모두 봄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